소문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글을 한 편 올렸습니다. 문재인 숨지 마라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자, 진인 조은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친 상소문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답변이 정말 원론적이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헐렁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진인 조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40만 명의 이름으로 문재인에게 숨지 마라, 어딨냐,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인 조은산이 상당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오늘 시무 7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방 먹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인의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진인 조은사는 오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언가. 그러면서 40만의 염원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40만 명이라는 표현은 이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조은산의 미친 상소문에 청와대가 디지털 소통 센터장 명의로 내놓은 원론적인 답변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은사는 지난 8월 27일 올린 시무 7조 상소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아주 조목조목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친 상소문에 43만 9,611명이 동의했고 청와대는 72일이 지난 2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의 답변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뭐 내용도 없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보고 조은산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자, 진인 조은산은 이 글을 통해서 말 못할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다. 좌우를 두고 정처 없던 그들 40만은 여민관을 지나 갈래길에 가만히 닿았고 녹지원의 반송 아래 낙엽이 되어 내려앉았다.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여민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곳입니다. 자, 이 글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상당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은산은 그 뒤 한 번씩 글을 올려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손이 떨려 글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남은 말들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조은산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 지도자는 첨예한 대립의 칼날 위에 홀로 춤을 추듯 위태롭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계층과 계층, 결국 한 몸과 같으니 헤아림을 같이 하시고 한쪽을 헤아려거든 차라리 함께 멸하시어 그 흔적마저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입니다. 협치는 실종되고 한쪽 편에 서가지고 문재인 지지만 바라보는 정치, 이걸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편가르기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해서 표를 얻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찢겨지고 국민들 가슴에는 멍이 들고 있습니다. 조은사는 또 말합니다. 결코 사람 뒤에 숨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은 각자 다르니 한 곳에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다르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오 밟아 없앨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한쪽 힘만 드는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골통 고집불통 대통령은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픈 곳을 찌릅니다. 스스로 태양이 되어 군림하시면 안 된다. 음지와 양지를 만들어낼 뿐이다. 국민이 별이니 밤하늘이 되어 이들을 밝혀주소서. 큰 별이 작은 별의 빛을 해하거든 더욱 어두워지시어 작은 별 또한 찬란히 빛나게 하소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런 정치 같습니다. 자, 재정을 한계층에게 강요한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창출과 고용의 확대에서 나오는 경제순환의 산물로 채우셔야 한다. 정치가 이념을 품어도 경제는 원리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파기한 이건희 회장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 그저 세금 거두고 빚내서 돈 뿌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천기술, 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움직이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돈 벌어서 지금 팡팡 쓰고 미래 세대는 빚이나 갚아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아닌지 참으로 안심스럽습니다. 조은사는 공권력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일선의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의 공권력을 먼저 살피셔야 하며 이러한 공권력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공평합니까? 광화문에 사람만 모이면 탄압하려는 정치 방역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조은사는 글말미에 마지막 고언을 담은 이 글이 북악산 자락으로 몸을 돌려 날아오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뜻을 다했으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진인 조은산 씨 아주 상소문 형태의 글로 문재인을 잘근잘근 씹고 있습니다. 너무 점잖게 써서 젊은 나라의 초상. 자, 이런 많은 글들 그리고 삼국지와 같은 흥미로운 글도 썼습니다. 이 문단의 원로입니다. 이문열 선생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가운데 현 시국에 대한 이문열 작가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비관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들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 지금의 권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가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이문열 선생은 지금도 작품 활동 중입니다. 요즘은 교정,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글들을 새로 고쳐 쓰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경고도 받았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올곧습니다. 이문열 선생, 현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문열 선생이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로 문학 이야기를 했지만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적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거나 발전이라고 믿었던 게 다 무너지고 전혀 낯선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10년 뒤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이문열 작가. 10년은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무력감에 빠져들고 절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저들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겪어온 걸 모두 해체하고 있고 합법의 이름 아래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의도와 방향이 좋은 것이길 이젠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말과 논리가 망해버린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말과 논리가 망해버린 시대. 말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상하게 비틀어버리고 논리를 뒤집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말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엔 말의 효과도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작가로서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이 이상해져 버렸다. 말이 이상하게 비틀려져 버리고 논리도 뒤집는다. 정말 요즘 궤변이 난무하죠. 추미애 장관 말만 들으면 혈압이 오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문열 작가 부드럽게 말하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이문열 씨는 공자가 세상에서
4가지 죽을 죄를 말했는데 그 중 하나가 말을 왜곡하거나 함부로 하는 죄다. 지금 이 시대엔 공자 시대 같으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찔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 시대 같으면 죽어야 할 사람들, 말을 왜곡하거나 함부로 하는 죄. 여러분 떠오르시죠? 누군지. 말을 함부로 왜곡하고. 자,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들을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정치권에 변호사, 법조 출신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쁜 짓을 막는데 그 능력을 써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 빨간 걸 파랗다고 빡빡 우기고, 말싸움엔 권력이 끼어들어 한쪽을 편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판정해야 할 권력이 한쪽으로 밀고 가니 되지도 않는 말이 춤을 춥니다. 자, 제가 요즘 하는 국정감사에 나오는 말들, 궤변, 심지어는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파우스트다, 무슨 윤서방파 두목이다, 조폭 두목이다, 무슨 검찰 라이트다. 아무튼 요즘 이 법조인들, 검사들,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 들으면 윤석열 총장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문열 작가의 말, 빨간 걸 파랗다고 빡빡 우기고, 말싸움엔 권력이 끼어들어 한쪽을 편들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판정해야 할 권력이 한쪽으로 밀고 가니 되지도 않는 말이 춤을 춥니다. 아우, 통쾌한 말입니다. 참, 그들은 자기들의 나쁜 짓을 막는데 그 능력을 써먹습니다. 자, 추미애 아들 문제도 그렇고 조국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런 이문열 작가의 말은 그런데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문열 작가의 시국 진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문열 씨는 이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초상, 사람의 아들, 시인, 최고의 문장, 박진감 있는 전개. 자, 그랬던 이문열 작가가 요즘은 상당히 힘이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300장, 1년이면 3000장을 썼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 달에 150장 쓰기로 목표를 정했는데 제일 많이 쓴 게 147장, 어떤 달은 70몇 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걱정했습니다. 자, 68의 신장암 수술을 하고 3, 4년 앓고 헤맸고 요즘은 치매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명사가 심각하다. 별것도 아닌 명사들이 떠오르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문열 작가의 이 개인적인 소회, 또 정치적인 시국에 대한 진단,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자, 이문열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근 산을 가리키며 매일 저 산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침없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시대는 말이 이상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평생 말을 다루고 이 말의 효용과 활용에 대해 관심을 없는 입담에 이런 시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윤석열 대망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잡으려고 했다가 윤석열 키워준 꼴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완전히 판정패당하고 국감이 끝난 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진중권 교수 말처럼 뒤에서 링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종합감사 발언이 있은 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추미애와 윤석열은 그릇이 다르다. 그러자 추미애를 돕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윤석열을 공격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급이 달라 보이는 윤석열의 공포함을 느꼈는지 도를 지나치는 막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폭 두목, 서방파, 윤서방파 두목, 파우스트, 뭐 아무튼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윤석열이 민주당에게는, 문재인 정권에게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바로 윤석열이 무섭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서 윤석열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막 지릅니다. 얼마나 윤석열이 겁이 났으면 조폭 두목에 비유했겠습니까? 윤서방파 두목.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 앞에 200개가 넘게 놓였다고 합니다. 70개, 100개, 150개 하더니 이제 200개, 250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 무슨 나이트클럽인 줄 알았다느니 조폭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저들은 윤석열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 현직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조폭 두목이라고 참으로 한심한 막말을 해야 됩니다. 자, 정청래 의원 오늘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 총장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그냥 검찰 편이다. 검찰 주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기는 뭘 끌어들여요? 정치로 추미애 장관이 끌어들일 힘도 없어요. 스스로 뛰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못마땅하고 분노할 지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 동안 열심히 하라고 그랬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거론한 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을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법이다 라고 했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항변,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정작 무서운 것은 청와대의 태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줬는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신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바보입니까? 확실한 근거도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할 그럴 위인으로 보입니까? 아무튼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데 뭐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알긴 뭘 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당장 부인하지 지금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 추미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더구나 정작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과거에는 야당이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독재 폭거를 해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심판의 자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양쪽 의견을 다 골고루 취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윤호중은 그냥 추미애 편만 듭니다. 윤석열을 박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파우스트랍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어제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역으로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윤석열을 파우스트에 비유했습니다. 그것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그만큼 윤석열이 공포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 한술 더 떴습니다.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자, 이 윤 총장이 국감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있어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무식한 발언이다. 누가 사생활 여자친구 만난 거 물어본 것 아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계인을 만난 거다. 이거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심이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 워딩 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소신 발언했다. 윤석열 총장이 뭐 했다고 하면서 막 영웅처럼 나오고, 추미애 장관은 오만하다,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발언을 한다. 왜곡된 보도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언론 탓하면 졌습니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언론이 왜 윤석열 총장이 말하면 김남국이 실토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워딩 나오면 소신 발언했다, 영웅처럼 나오고, 추미애 장관은 오만하다, 논란이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이렇게 발언을 한다. 언론들이 왜 그렇게 쓰겠습니까? 본대로 쓰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김남국 의원도 본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자, 신동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황라땡, 황교안 나오면 땡큐란 말이 있듯이 이번에는 보수 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럴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 윤석열 나오면 땡큐라고 신란했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오버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조폭 두목에 비유하고,